M5의 차키입니다. 옵션은 BMW 7 시리즈랑 거의 뭐 다 들어갔다고 봐도 무관한데, 키는 이렇게 좀 차별화를 뒀습니다. 스마트 키 아시죠? 그냥 손만 대면 열리고, 요게 다른 차들은 대부분 이쪽에 이제 버튼을 많이 사용하는데, 이 녀석은 여기에 이렇게 오돌도돌한데 터치하면 열리고 잠기게 이렇게 락폴딩 됩니다. 전에 제가 봤던 X2는 락폴딩이 안 됐죠. 근데 락폴딩이 되고, 손을 터치하면 열리고, 딱 탔을 때의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앰비언트 라이트 쭉 나오고요. 나 에미야라고 얘기해주고, 요쪽에 이제 사이드 스텝에 M5.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시트에도 LED로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. LED로 다 표현을 해놨고, 앞좌석만, 뒷좌석은 안 해놨고요. 계기판은 이렇게 LED로 예쁘게 표현이 되어 있고, 도어부터 살펴보면 앰비언트 라이트, 요건 이제 지금 퍼플로 저희가 설정을 해놨는데, 색깔은 한 4가지인가 5가지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표현이 되고, 도어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시트 2개, 그리고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, 그리고 특이한 건 뒤에 이제 전동식 커튼 버튼이 이쪽에 달려 있다라는 거. 그리고 왼쪽을 보면 아주 노멀합니다. 뭐 크게 특이한 뭐 그런 것들은 없고, 노멀하게 라이트를 조절할 수 있는, 이렇게 오토로 놔두면, 핸들로 넘어가면 요 M5 핸들이 전형적인 3포크의 M 시리즈 핸들이죠. 이쪽에는 크루즈 컨트롤, 그리고 반자율 주행을 할 수 있는 ACC의 버튼들이 들어가 있고요. 요거 하나로 이제 조작이 가능해요. 그래서 이 설정을 이렇게, 네가 차선 변경할래, 차간 거리는 얼마나 할래, 속도는 어느 정도로 할래, 속도는 요걸로 맞추자, 그리고 이렇게 요걸 딱 세팅을 해 놓으면 그 세팅 값 가지고 요것만 누르면 한 번에 반자율 주행이 딱 먹히더라고요. 다른 이제 벤츠나 이런 것들은 좀 복잡하거든요, 조작하는 게. 근데 이 녀석은 조금 간단하게 했고요. 그리고 반대편은 노멀하죠. 이 오디오나 이쪽에 이제 센터페시어에 있는 AV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는 그 모드, 그리고 뭐 이제 볼륨, 그리고 가장 특별한 건 요 M2, M1. 이 녀석이 뭐냐면 스포츠 모드, 컴포트 모드, 스포츠 플러스 모드. 그러니까 컴포트 모드를 그냥 세팅을 하지 않고, M1에는 스포츠 모드, M2에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,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놓으면 메모리 시트가 움직이듯이 이 차량을 이렇게 톡톡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. 사실은 그런 기능들은 대부분 이렇게 기어 노브 옆에, 체인지 레버 옆에 이렇게 여기서 세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여기에 스포츠 모드냐 뭐 스포츠 플러스 모드냐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, 대부분 이쪽에서 컨트롤 하지 않고 이쪽에서 컨트롤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, 뒤쪽에 이제 패들 시프트 보이고요. 자, 특이하게 이제 휘발유 차임에도 불구하고 오토 스타트, 오토 스톱 버튼이 있고요. 계기판은 평범합니다. 평범하고요. 중요한 건 여기 열선 버튼이 있죠. 핸들 열선 버튼. 이상해요. 이 차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안 따뜻해요. 열선 핸들이. 그래서 이게 뭐지? 그리고 얘가 열선이 켜졌다 안 켜졌다에 대한 표현이 요 앞에 계기판에 잠깐 나왔다가 이제 활성화 됐습니다, 그러고 들어가는데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? 잠깐만요. 이렇게 잘
안쪽에 이렇게 빨간색, 파란색 해가지고 핸들 안쪽에 스티치를 예쁘게 스티치를 좀 넣어놨어요. 이 스티치는 벨트, 안전 벨트에도 이렇게 스티치가 들어가 있고요. 이런 건 참 세세하게 신경을 잘 썼죠. 그리고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운전자님 환영합니다. 자, 이쪽에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차 주변에 그 감지하는 감지 센서를 이제 표현하는 거고요. 누르면은 이제 이쪽에 후측면, 뭐 좌측면, 앞측면 뭐 이쪽에 이제 요 뭐 장애물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 이제 켜고 끄고 하는 건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이 비상등이 딱 가운데 가까운 곳에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거. 요거는 좀 세계적으로 통일을 했으면 좋겠어요. 누구는 여기 핸들 위에 이쪽에다가 올려놓고 누구는 이 끝에 벤츠 같은 경우 여기 이 끝에 있어요. 끝에 있고 뭐 막 이 비상등 찾기 놀이하는 것 같은데 딱 이 자리에 이렇게 해놓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비상등은 정말 비상시에 켜야 되니까. 오디오는 다 이게 터치입니다. 예, 터치로 이렇게 열선 그리고 통풍 다 되고요.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이니까. 그리고 요 안쪽에 보시면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. 예, 케이스를 벗기고 휴대폰을 던져 놓으면 알아서 충전이 되는. 충전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더라고요. 여튼 되는 게 어디예요? 그리고 이쪽에 이제 충전기를 이렇게 꼽아서 쓸 수 있게 USB 단자가 있고, 그리고 참 요즘은 정말 쓸 일 없는데, 그쵸? 그래서 이건 시가잭인데 예, 담배를 필 수 있는 뭐 고 라이터 기능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플라스틱 케이스고, 차라리 그냥 전원잭이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죠. 예전에 제가 시가잭이라 그랬는데. 자, 이쪽에 보시면 요거 이제 엔터테인먼트 활용할 수 있는, 당연히 이쪽에서 이제 터치로 활용이 가능하고요. 이 녀석은 화면에서도 터치가 또 가능해요. 터치 패널이고, 그리고 너무 이 터치의 어떤 감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습니다. 특히 제가 놀란 건 이 내비게이션이, 이제 주행하면서 한참 많이 얘기했는데, 야, 뭐 이 정도야? 라고 할 정도로 어마무시합니다. 그냥 그 실시간으로 게임하는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대로 정말 잘 표현을 해줬더라고요. 그래서 야, 정말 신경 써서 잘 만들었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내비게이션은 정말 훌륭해요. 음성 인식도 굉장히 잘 먹고, 그래서 요 내비게이션은 정말 100점 만점에 한 98점, 99점까지도 주고 싶은 내비게이션. 이제 여기에 실시간 교통 정보나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 그때 100점을 드릴 수 있겠죠. 자,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요건 이제 저희 DSC, 그러니까 미끄럼 방지하는 그것들 이제 요걸 오프하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갔을 때는 살짝 위험해요. 공도에서 쓰기에는. 이건 이제 셋업할 수 있는 핸들과 서스펜션과 속도 쪽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. 그리고 요게 이제 가변 배기 버튼입니다. 가변 배기 버튼이고, 그리고 요건 이제 주차 삑삑거리는 거 끄고 키는 거. 그리고 요건 이제 어라운드 뷰, 오토 홀드,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.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게 P 버튼, 그러니까 저희 파킹 버튼이 여기에 있고, 얘는 정말 좀 약간 의아했던 게 드라이브 이렇게 놓는 거예요. 드라이브는 이렇게 놓는 게 맞는데,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다운 하던가 업 하던가 기어를, 그리고 N은 이쪽으로 그리고 후지는 이런 식으로. 예전에 우리 막 그 정말 수동 구형차들 처음 빛이 나왔던 그런 차들처럼 후지는 이렇게 니은자로 꺾어서 넣는다는 거. 그리고 요쪽에 요 버튼은 변속 시점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. 그래서 1, 2, 3단계로 나눠서 내가 조금 빨리 변속이 됐으면 좋겠다, 또 천천히 됐으면 좋겠다. 그래서 3개면은 천천히고 하나면은 빨리. 그래서 실제로 해봤더니
변속 타이밍이 굉장히 빨랐어요. 하나로 놨을 때, 세 개 놨을 때는 약간 느린, 그리고 두 칸이 한 정상적으로 변속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시트는 이게 질감이 굉장히 좋아요. 스티치도 예쁘고 시트 질감도 너무 예쁘고 좋아요. 예, 그리고 특히나 너무 신경 써서 잘 만들었다는 게 이 녀석이 기본적으로 7 시리즈에 들어가 있는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기본적으로 문을 열고 살짝만 이렇게 닫아놔도 지가 혼자 알아서 닫히는, 네, 요런 옛날에 우와 했던, 그리고 또 야 그 기능 돼? 라고 얘기했던. 그리고 저기 지금 보이시겠지만 살짝 저 트위터 스피커 안에도 LED를 넣었어요. 그래서 좀 보이시죠? 요런 아주 디테일한 세심함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이거 뭐 칭찬을 안 할 수 없는. 그리고 중간에 조명등도 굉장히 밝은 편이고, 자 보이시죠? 저렇게 무슨 바람개비처럼 이렇게 트위터 안에도 신경을 쓴. 전반적으로 저는 참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 그리고 그 정도 금액 1억 4천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충분히 여유만 있으면 사고 싶은 차, 워너비 차가 될 것 같아요. 저 안에도 보이시죠? 스피커 안에 등이 이제 LED로 이렇게 예쁘게 표현을 하고 있는,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같이 비춰주고 있는, 저쪽 안쪽까지 같이 이렇게 비춰주고. 센터 콘솔 한번 열어볼게요. 열면 그냥 BMW 다 이렇게 생겼죠? 이렇게 열면 안쪽에 또 이제 USB 단자가 있고, 전원, 그리고 요거는 라이트. 이 정도면 됐잖아요, 그죠? 예전에는 SD 카드 넣는 데도 있고,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AV 단자 꽂는 것도 있고, 그런데 요즘은 AV 단자가 막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참 보기가 쉽지 않아요. 왜냐면 필요가 없어졌죠. 블루투스 연결이 거의 뭐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. 미디어 쪽 이렇게 보면 이렇게 스크린 미러링이라고 해서 이 기기 추가를 한번 해볼까요? 이게 내가 지금 찍고 있어서 안 되는구나. 이런 식으로 기기를 추가해서 이제 미디어를 스크린 미러링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. 이게 터치로 다 가능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터치로도 가능하고 이렇게 돌려서도 할 수 있고.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. 이 차가 지금 이제 보시면은 연비와 평균 속도가 이렇게 나오죠. 그리고 들어가면 차량 설정에 이제 라이트 이런 것들은 뭐 실내 조명 이런 것들은 되게 뭐 평이한 거니까. 요게 이제 차선 이탈을 이제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이렇게 이제 스티어링 휠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이거 볼까요?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. 근데 이 사실 뭐 그렇게 주차. 그래서 PDC라고 하죠. 그래서 요걸로 이제 주차 보조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다는데, 사실 지금 반자율 주행도 불안한데 요거 쓰시는 분, 뭐 쓰시는 분은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좌석의 편의 사양은 이건 별거 없고, 요 정도가 이제 차량 설정으로 되어 있고, 인텔리전트 세이프티 이게 뭔가 이런 내용입니다. 차량의 작동 경고나 이탈 경고에서 이제 조향을 간섭할 거냐 안 할 거냐, 차선 변경할 때 조향을 간섭할 거냐 안 할 거냐, 요런 내용들. 그리고 자
이게 이제 이런 거고요. 제스처나 터치패드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네, 이제 안에 요 표현되는 내용들, 그리고 요게 이제 요렇게 해서 저 빨간 버튼, 여기 있는 요 빨간 버튼의 셋업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해서 TPMS 정보나 오일량,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아, 여기 있겠구나. 앰비언트 가 요쪽에서 실내 조명에서 이제 이렇게 색상이 볼까요? 몇 개 있나? 아, 어우, 꽤 많네요. 둘, 넷, 여섯, 여덟, 11개. 네, 11가지의 색상으로 네. 설정이 가능합니다. 밝기나 뭐 이런 것들 설정 다 가능하고요. 이 녀석도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. 그리고 이제 앞좌석은 꼼꼼히 훑어본 것 같은데, 자, 여기 콘솔 박스도 한번 글로브 박스도 한번 열어볼게요. 등록증이 있고, 얘는 콘솔 박스 안에 아무것도 없네요. 제가 왜 콘솔 박스를 뒤졌냐면, 아우디 같은 경우는 글로브 박스를 왜 뒤졌냐면, 아우디 같은 경우는 글로브 박스에 뭘 잔뜩 이렇게 숨겨놨어요. 뒤 트렁크 잠그는 것부터 뭐 하이패스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이 안에 있는데, 얘는 글로브 박스 안은 이용을 하나도 안 했네요. 뒷좌석으로 한번 가볼까요? 뒷좌석으로 한번 가볼게요. 자, 뒷좌석 문을 딱 열면 가운데 이렇게 또 가죽에도 선을 하나씩 쭉 넣어줬어요. 이런 거는 약간 디테일한 세심함이 느껴지거든요, 저는. 아시다시피 5 시리즈 뭐 뒷공간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. 이 차량이 뭐 사실 뭐 쇼퍼 드리븐 차량은 아니니까요. 뒤에서 이렇게 봤을 때 앞에는 뭐 평범해요. 근데 이 옆에 요게 하나씩 다 더 튀어나와져 있으니까 약간 운전자가 편하겠다라는 느낌이 드는. 그리고 이 뒤는 그냥 플라스틱이에요. 그래서 살짝 요거는 좀 뭐라 그래야 되지? 답답한 느낌? 답답한 느낌이 나요. 뒤에 앉았을 때 왠지 여기가, 그리고 좀 사고 나면 얘가 빡 치면 다 다치겠다라는 느낌이 드는. 그 뒤쪽은 굳이 이렇게 왜 플라스틱으로, 그냥 요 앞에 운전자만을 생각한 건지 뒤에 앉아서 봤을 때는 약간 기분 나쁜 비주얼이기는 해요. 이게 여기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, 뭐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내 편의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. 자, 뒤쪽도 앰비언트 라이트, 그리고 뭐 창문 열고 닫고 하는 건데, 커튼이 있는데 수동이네요. 수동식 커튼이 있고요. 뒷좌석은 전동입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쪽에 에어 덕트가 있어요. 그죠? 우리 송풍구. 그래서 히터와 에어컨이 이쪽에서도 나올 수 있고 이쪽에서도 나올 수 있고, 그리고 양도 조절할 수 있고,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공조기 시스템과 열선, 통풍 시트는 없는 것 같아요. 쿨링 시트는 없고 열선만. 그리고 뒷공간에도 이렇게 다 벨트 스티치가 다 예쁘게 들어가 있고, 그리고 카시트를 걸 수 있는 공간은 넓은 느낌이 없어요. 제가 이렇게 보면 편하게 그냥 딱 앉았다라고 하면 요 정도 공간인데, 근데 사실 이 운전석 이만큼 해야 좀 편하거든요, 앞 공간이. 근데 얘도 뭐 그렇게 앞 공간을 좁힌 것 같지는 않은데, 여튼
근데 앉았을 때 요 정도 레그룸. 근데 다 아시겠지만 제 레그가 그렇게 긴 레그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 옆에 손잡이가 다 있잖아요. 이게 은근 네 편안한 녀석이 없으면 불편한데 운전석엔 대부분 없거든요. 근데 운전석에도 있네요. 운전석에도 있고 네 군데가 다 있습니다. 오르간 페달 되어 있고요. 페달과 옆에 발 놓는 곳도 꽤 미끄러지지 말라고 신경을 많이 썼어요. 그쵸? 그리고 요즘은 모르겠어요. 네. 매트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매트는 그냥 노멀한 평범한 그냥 매트입니다. 매트에 M5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노멀한 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이쪽에 이제 옷을 걸 수 있는 옷걸이를 여기다가 해놨는데 이게 실용성이 있을까 싶네요. 여기다 옷이 걸릴까 싶기도 하고요. 그리고 여기도 이제 네, 여기 옆면도 커튼이 있어서 이렇게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커튼이 있습니다. 자, 뒷좌석에 헤드레스트는 이렇게 생겼어요. 그래서 뒷좌석 헤드레스트는 오히려 안 딱딱하네요. 앞좌석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딱딱한지 모르게 진짜 무슨 정말 그냥 평범한 팔걸이의 역할. 그리고 컵홀더는 당연히 있어야겠죠. 컵홀더 이렇게 컵홀더는 괜찮네요. 그쵸? 네. 컵홀더는 이렇게 일단 전반적인 실내 느낌은 굉장히 럭셔리한 5 시리즈의 느낌은 별로 없어요. 그냥 이 가죽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괜찮다. 그리고 이제 핸들 이게 이제 M5니까 탔을 때는 이 M5라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걸 뒷좌석에서는 느낄 수가 없어요. 오히려 이 플라스틱 판때기 때문에 약간 기분 나쁘게 답답한 느낌만 있고 뒷좌석은 사실 약간 홀대받는 느낌. 그냥 뒤에 저 짐 좀 꺼내줘 했을 때 여기서 짐 꺼낼 수 있는 거. 그리고 헤드레스트가 앞자리보다는 조금 푹신푹신하다는 거 말고는 커튼들이 여기저기 다 있어서 근데 그것도 뭐 가려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햇빛 가리개 정도의 수준이고 뒷좌석은 그냥 그렇습니다. 그냥 그런데 앞좌석은 디테일을 보여줘요. 이렇게 샥 돌면은 나 M5야. 야, 씨, 나 520 아니야. 530도 아니고 요런 느낌. 딱 탈 때부터 요런 느낌을 딱 받을 수 있게. 이 차를 사고 싶은데 뭐 운동 성능이나 다른 데서 이렇게 쓱 훑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무슨 차량 설명서, 사용 설명서처럼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런 것도 좀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.